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 민주당 장철민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 보고가 됐고요. 이르면 내일 표결이 있을 예정입니다. 민주당이 좀 고민이 깊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당에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아무래도 뭐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좀 정무적으로 고민되는 사안들이 많아서 그런지 의원님들이 거의 이야기를 하지는 않으시더라고요. 다만 그래도 이제 말씀들을 하시는 내용들을 들어보면 이제 한 가지는 이번에 이제 이 체포동의안 청구하는 과정이나 내용들에 워낙 이 검찰이나 윤석열 정부의 의도가 너무나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시는 것들은 거의 일관되게 많이 들을 수 있었고, 또 하나는 사실 이런 상황에서 정치 검찰의 의도, 지난번에 이 박광원 그 원내대표가 교육단체 대표연설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말로 이 뭐 일종의 부결하면 방탄이고 뭐 가결하면 분열이냐 막 약간 이런 식의 이 의도가 명확하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 분열하지 않고 당이 하나 되는 어떠한 방법을 찾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그걸 한번 찾아보자라는 이야기들은 이제 상당히 많이들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결국은 이 당이 하나 되어야 된다라는 마음들은 굉장히 공통된 이 뭐 분위기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의견을 수렴하는 것보다는 아직은 교환하는 정도라고 보면 될까요? 지금 굉장히 이제 지도부가 조심스럽게 의견을 수렴하고 있어서 폭넓게 의견 수렴들을 하고 있는 과정을 밟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밖으로 이야기를 하신다기보다는 대부분의 의원들이 이제 지도부의 본인들의 의사나 의견들을 전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사실 의견 수렴을 제가 직접 하고 있지는 않아서 구체적인 어떤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지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근데 다만 그냥 이제 저도 이제 이 가까운 의원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정말로 지금의 당 상황을 굉장히 깊이 걱정하는 분위기들이 많고 실제로 당이 분열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서로 많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PD님, 지금 준비되어 있는 그래픽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지금 의석수를 기준으로 경우의 수를 저희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내일 표결이 있을 예정인데 지금 의원 숫자가 297명, 최강욱 의원을 전 의원을 뺀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결이 되려면 149명이 필요하더라고요. 지금 오른쪽에 있는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정의당도 사실상 이제 체포동의안 가결, 그러니까 불체포 특권을 포기해야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기에 포함을 했고요.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오늘 뭐 입당식까지 했으니까 가결표를 던질 거고요. 이렇게 해서 정리를 했더니 121명이 나왔고 149명까지 28명.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한 20여 명 정도가 이탈표가 나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전망을 좀 해주시죠. 지난 2월에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까스로 부결된 뒤에 민주당 안팎에서 이렇게 해서는 되겠느냐, 이런 좀 회의와 반성이 많았고 국민들도 사실 비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6월에 대표 연설을 하면서 국회 본회의장에서 스스로 불체포 특권 내려놓겠다 대국민 선언 약속을 했습니다. 그 위에 민주당 31명의 의원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는 그런 또 서약에 이제 사인을 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제 검찰의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그리고 본회의에서 체포 동의안 처리가 임박해 오자 느닷없이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시작을 한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6월에 불체포 특권 포기 대국민 약속을 뒤집은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이번에 내일 만약에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올라온다면 정상적인 투표를 한다고 하면 저는 이번에 통과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 그리고 밖에서도 그렇고요. 지금 뭐 민주당 의원들한테 문자를 보내면서 이재명 대표 투표 체포 동의안에 대해서 가결할 거냐 부결할 거냐, 반대하는 입장 밝혀라, 막 이렇게 지지자들이 의원들을 옥죄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아직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불체포 특권 내려놓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이 유효하다, 당에서도 소신대로 하라, 이런 얘기를 이재명 대표가 한마디만 한다면 지금 민주당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정상적으로 투표를 한다면 저는 이 체포 동의안이 가결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요. 다만 그래서 지금 민주당 안에서 일부 이제 친명 세력들을 중심으로 투표장에 들어가되 투표는 하지 말자, 그냥 나오자. 그러면 투표장에 앉아 있는 사람은 이재명 대표가 구속이 되길 바라는 사람이다. 이렇게 낙인을 찍으려고 투표장에서 그냥 바로 나오자고 그렇게 얘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사실 상당히 비겁하고, 근데 이재명 대표 자체가 민주당을
지금 좀 왜소하게 만들고 있다, 위축시키고 있다. 민주당을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방탄을 위한 방패막이로 그냥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지금.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당 내에서도 있는 게 사실이죠. 조홍천 의원은 어제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얘기했고요. 오늘 박용진, 이원우 의원 다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직접 좀 입장을 밝혀주는 게 지도자의 리더십이다라는 취지거든요. 어떻습니까? 지금 뭐 워낙 건강 상태도 좋지 않으시고 뭐 지금 단식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금 뭐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해라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는 않고요. 뭐 다만 사실 저도 이 체포동의안을 처리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달리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네. 아까 뭐 이제 들어갔다가 뭐 일부 친명 의원 나오자 뭐 이런 얘기 네네. 하셨지만 뭐 몇 명만 들어가자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사실은 몇 번 정말로 당에 좀 총의를 모아서 이 지금의 이 정치 검찰의 행태라든지 특히나 이번에 체포동의안 청구 자체는 너무나 사실은 잔인하고 좀 무자비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저희 당의 의사 표현을 정확하게 할 필요는 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뭐 이 내일 같은 경우에는 이 본회의장에서 투표 보이콧도 정말 진지하게 한번 논의해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뭐 내일 본회의 안건이 어떻게 보면 지금 체포동의안이나 뭐 무슨 이 총리 해임 건의안이나 이런 어떤 굉장히 정치적인 내용들이 주요 안건들이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내일 본회의가 정치적인 의사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이제 그런 본회의라고 하면 저희 민주당이 정말 하나된 어떤 이 총의를 보여주기 위한 그런 어떤 전략적인 방법도 분명히 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저는 사실 저희 민주당 전체가 내일 투표를 보이콧하는 것도 정말로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보이콧 같은 경우 이전에 아마 민영배 의원이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게 실익이 있습니까? 다음 본회의 때는 또 표기를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다음 본회의 때 표결을 해도 그거는 뭐 그때 또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실제로 다시 보이콧을 할 수도 있고 어쨌든 다른 의사 일정은 진행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너무나 정치적인 이 검찰이 깔아놓은 판에 사실은 저희가 꼭 당연하다는 듯이 끌려 들어갈 필요도 있는 것도 아닌 거고 예. 실제로 뭐 다음에 이제 뭐 저희 명절도 있고요. 이 국정감사도 있고 저희가 상당한 또 다른 여지들이 있고 사실 지금 뭐 이재명 대표님이 혹시 지금 국민의힘이나 검찰이 바라는 대로 가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무슨 법원 실질심사를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도 좀 뭐 그런 그렇습니다. 상황에서 예.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말로 어떤 정치적인 목적만으로 지금 체포동의안을 넘긴 그리고 뭐 거의 뭐 일사천리로 정말로 이 무자비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를 분명하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뭐 저 개인적으로 뭐 사견이긴 하지만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런 계산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25일 본회의는 합의가 된 게 아니라면서요. 그러니까 오늘 내일 본회의를 넘기면 말씀하신 대로 뭐 국감 이후까지 밀릴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이 체포 동의안 처리를 둘러싸고 민주당이 국회 표결을 본회의장 표결을 보이콧한다면 저는 국민들이 민주당을 보이콧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그런 고민이 있을 거고요. 그런데 다만 이재명 대표가 정말 억지로 이 단식을 해가면서 민주당 내 건강하고 합리적인 그런 상식적인 그 의사소통 자체를 봉쇄시키고 있는 거죠. 예. 본인이 스스로 약속한 불체포 특권을 뒤집을 명분이 없으니 단식을 통해서 지지자를 통해서 우회로 당을 압박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결국 민주당만 죽이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이재명 대표 본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건강까지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저희 준비된 영상이 하나 있어서 그거 보고 다시 한번 말씀할 기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체포동의안 표결이 임박하면서 강성 지지층으로 분류되는 그룹에서는 좀 과격한 말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으니까 함께 보겠습니다. 이번에 가결표 던지는 의원들은 이런 표현이 좀 과격합니다. 근데 끝까지 추적 색출해서 저는 당원들이 그의 정치적 생명을 끝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21일 오후 2시에 많이 모여주십시오. 정말 많은 분들이 결코 국회가 국민의 대표 기관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더 많이 성원을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많이 똘똘 뭉쳐서 21일 압도적 표결을 참여할 수 있게끔 또 압도적 부결로 절대 이 검찰 독재 정권이 스스로 무너지는 것을 국민의 힘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지금 이렇게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고 나라가 망가지고 있고 뭐 저희 당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김 의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데 정말로 그 원인이 이재명 대표 때문이냐. 지금 권력을 휘두르고 지금 민주주의를 이렇게 해치고 이렇게 척표영장을 막 남발하고 뭐 370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건 윤석열 정부와 검찰이거든요. 사실 그런 어떤 의미에서 보면 민주주의를 정말로 이 억압하고 있는 거는 윤석열 정부죠. 물론 저희가 그거와 싸워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근데 사실 저는 방금 나온 자료 화면에서 저런 부분도 저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윤석열 정부가 가지고 있는 폭력성과 굉장히 비슷한 결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민주주의 자체를 어떻게 보면 차단하고 예. 망가뜨리는 그런 종류의 폭력성과 시도잖아요. 기본적인 어떤 이 민주주의적인 토론과 합의와 뭔가 그런 어떤 이 숙고를 만들어내는 의회를 우리가 만들어내고 그거를 위해서 싸워 나가야 되는데 정말로 색출해서 처단하고 정말로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는 방식과 지금의 검찰의 방식과 너무나 결이 같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뭐 우리 당 지지층에서 나오는 이야기라고 할지라도 저는 분명하게 이 우리의 민주당의 건강성과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건강성을 위해서 분명히 비판받아야 마땅한 일인 것 같고 그 똑같은 결로서 사실 지금의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전국 주도권 자체를 검찰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을 방치하는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부가 정말로 굉장히 심각한 민주주의의 적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뭐 윤재욱 원내대표도 오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강성 지지층에 좀 끌려가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긴 했습니다. 팬덤 정치 뭐 이런 걸 좀 비판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저런 그 강성 지지자분들이야말로 민주당을 향해 돌진하는 정말 저는 자폭 테러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분들이 민주당을 지금 죽이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민주당이 민주주의를 말할 자격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 정권에서 울산시장 선거 공작, 선거 조작, 그리고 통계 조작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고 해명해야 됩니다. 민주당은 진상 규명 협조해야 되고요. 그리고 가짜 뉴스, 조작 뉴스로 대선 조작한 거 이재명 대표 단식할 때가 아니고요. 대국민 사과 석고 대죄해야 될 때입니다. 네. 이런 것에 대해서 민주당은 지금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끄러울 뿐만 아니라 정치할 민주주의를 말할 자격이 없는 겁니다, 진짜. 그 윤재욱 원내대표 발언 그래픽 준비돼 있죠. 그거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거 말씀을 하셨으니까 반박은 한번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윤재욱 원내대표가 뭐 팬덤 정치에 대한 비판도 했고요. 그리고 가짜 뉴스 그리고 통계 조작 이거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한 말씀 듣고 넘어갈게요. 저는 사실 윤재욱 대표 연설을 들으면서요. 이렇게 말과 행동이 다를 수가 있구나. 사실은 협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뭔가 이 가짜뉴스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실제로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협치를 깨고 있는 그런 어떤 당사자로서 지금 이 윤석열 정부가 뭔가 엄청난 이 뭔가 저희는 폭정이라고 얘기하는 일방적인 정치를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물론 윤재욱 원내대표는 저는 사실 진심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진심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협치하자. 네. 정말로 우리 정치를 정책 경쟁으로 만들자라는 진심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조금 안쓰럽기도 하더라고요. 정말로 어떠한 원내대표의 권한을 못 갖고 계시구나. 사실 용산의 하수인 역할을 하시다가 사실은 뭔가 진짜로 의회 정치를 되살리는 일들을 거의 못 하시고 계시구나. 그런 생각들이 정말로 많이 드는. 왜냐하면 본인이 하시는 이야기와 지금 국회에서 어떠한 합의도 안 해주고 계시거든요. 못 해주고 계시죠. 사실 용산이 반대해서. 그런 어떤 상황들을 보면서 굉장히 이제 안타까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통계 조작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감사 조작이에요. 감사원이 사실은 거의 이 임기 시작하자마자 이 부동산원이나 이런 어떤 네. 그 국토부 산하 기관들을 끊임없이 괴롭혀 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은 내용들을 오히려 조작하고 뭔가 그 실무적으로 0.1과 0.2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거를 지금 통계 조작으로 물어붙이고 있는데 네. 사실 저렇게 정말로 사정기관을 동원해서 실무자들을 괴롭혀가지고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서 국기문란이라는 방식으로 지금 정쟁을 유발하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사실은 국기문란이고 사정기관을 동원한 정말로 잘못된 예전에 독재 정권이나 하던 방식을 답습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정도 하고요. 이재명 대표 단식 얘기만 좀 따로 떼서 해보겠습니다.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가 있는 병원에 가서 단식 중단을 요청을 했는데 아마도 의지가 좀 강한 것 같습니다. 오늘로 21일째인가요? 3주. 네, 그렇죠. 21일째입니다. 예,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찾아간 모습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의 병상을 찾아가서 위로하는 그 모습이 이재명 대표가 바라는 단식이 저는 목적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시작할 때 사실 명분이 없었어요. 다시 다음 목적이 있다면 당내에 포스트 이재명 논의 자체를 차단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재명 대표 단식 이전에 친문 비명 진영에서 어떤 문재인 정부에서 뭐 고위 관료를 지낸 분을 비대위원장으로 내세워야 된다 이런 말들이 여의도에 파다했거든요. 네. 근데 이재명 대표 단식으로 그런 논의가 일단 지금 쑥 들어가 버린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찾아와서 이재명 대표를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했으니 이재명 대표는 당내 이제 헤게모니 장악에서는 일단 성공을 했다. 그래서 지금 친문 비명 진영에서는 이재명 대표 어떻게 보면 이제 목리 막무가내식 단식으로 인해서 네. 본인들이 이제 정치적인 활로를 사실 지금 좀 잃어버린 게 아닌가. 하지만 대신 문재인 대통령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는 본인이 직접 나서겠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여의도에 와서 9.19 그 남북 기본 합의 그 5주년 기념식에서 네. 정말 현역 정치인보다도 더한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뭐 보수 정권만이 안보와 뭐 경제를 잘한다는 조작된 신화를 끝낼 때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현장에 뛰어든 것 같은 정치 현장 일선에 뛰어든 것 같은 그런 상황이고 그 이유는 지금 이재명을 대체할 당내 문재인의 분신이 아바타가 없기 때문에 본인이 어쩔 수 없이 나온 거라 생각하고 앞으로 저는 이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갈등 관계가 총선까지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민주당의 가장 큰 좀 아킬레스건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어제 행사에서 했던 발언은 저희가 조금 뒤에 다뤄볼 거라서 일단 요걸 여쭤보겠습니다. 그 이재명 대표가 어떤 목적을 달성한 것 같다라는 지적을 해주셨네요. 진짜 대단한 확대 해석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예. 처음에는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아무 목적 없이 단식한다고 계속 얘기하셨던 거 아닌가요, 국민의힘에서? 사실 통합된 모습이기는 하죠. 저희가 특히나 뭐 어제 또 일부 지지자들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했을 때 이재명 대표가 아주 강력한 네. 이 비판을 그거에 대해서 하셨던데 사실 지금 가장 중요한 우리 민주진보 진영의 뭔가 이 단합된 모습들이 엄청 중요하다고 저희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네. 이 윤석열 정부가 워낙에 그 뭐 경제, 안보, 외교, 뭐 민주주의와 관련된 거의 모든 영역에서 워낙에 이 오만하고 독단적인 지금 국정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통합된 모습을 계획하고 그런 전략을 수립하셨다면 정말 잘하신 네. 거고요. 근데 저는 사실은 저뿐만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이나 민주당 이 공동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게 네. 사실 어제의 저 장면은 정말로 이재명 대표가 지금 너무나 건강상으로 이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로 제발 좀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정말 단식을 조금 예. 이제는 중단하시고 정말 이제 이 힘내서 정말 좀 함께 싸웠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바람들이 투영된 그런 어떤 이 모습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이 문재인 대통령의 병문안을 계기로 좀 단식을 좀 그만하시지 않은 것에 대한 굉장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병원으로 이송된 뒤에는 이재명 대표가 이제 링겔을 맞으면서 단식을 하고 있는데 그게 과연 단식이라고 할 수 있냐라는 비판도 있긴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링겔이라고 하는 게 지금 뭐 생리식염수 같은 물, 뭐 소금 이런 종류만 이 섭취를 일종의 이제 쇄구로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저게 뭐 예를 들면 이 단백질이나 뭐 영양제 무슨 이런 건 당이나 아니겠죠. 이런 거는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이 정말로 이제 생명의 이 위협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최소한으로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사실은 저런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조롱하고 뭐 정말로 악의적인 비난을 퍼붓고라고 하는 게 저는 사실은 이재명 대표 단식 과정에서 보여줬던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조롱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어떤 비인간적인 모습이 어떻게 보면 이 뭔가 저 이 수핵 부분에 대해서도 또다시 드러나고 있는 것 아닌가. 조금 인간의 이 좀 넉넉한 좀 인간적인 모습을 우리 정부 여당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죠. 의원님 덧붙이실 얘기 있을까요? 이재명 대표 본인을 위해서나 민주당을 위해서나 빨리 단식 끊으시고 당당하게 검찰 수사에 재판에 응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던 어제 행사에서 있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발언을 좀 보겠습니다. 어제가 평양 공동선언 5주년이었고요. 그 행사가 있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여기에 참석을 했습니다. 발언 여러 개가 있는데 안보와 경제는 보수 정부가 놨다는 조작된 신화에서 벗어날 때다. 9.19 군사 합의는 군사 충돌을 막는 최후의 안전핀이다.
또 진영 외교에 지금 정부가 진영 외교에 치우쳐 있어서 균형을 잃으면 더 많은 걸 잃을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다시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물론 어제 그 자리 성격이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치적으로 내세우는 그 남북 그 기본 합의, 뭐 평양 선언 이런 네. 걸 기념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최근에 드러나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서 자행된 문재인 청와대에서 시작된 네. 그런 울산시장 선거 조작 그리고 통계 조작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한번 입장을 밝히시는 게 맞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히려 마치 지난 정부가 모든 걸 전지전능하게 잘 해결했냐, 그래 자화자찬하면서 지금 정부를 좀 비판하는 그런 모양을 보이는 것은 저는 두 가지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 진영 내에 주도권 싸움에 이제 본인이 직접 뛰어드는 거다. 윤석열 정부와 맞서는 대표 선수가 이재명이 아니라 문재인이다. 난 저는 이런 거를 표방한 어제 그 자리가 표방한 그런 성격이 있다고도 볼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민주당 내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전면 등장으로 인해서 상당히 더 혼란스러워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 지적 하나랑 하나만 더 같이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대통령실 관계자가 반박을 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한산한 평화로운 상황이 평화는 아니다. 이런 반박까지 같이 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평화라고 하는 게 완벽하게 평온하고 모두가 서로 사랑하는 국가 간에요. 그런 일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평화는 균형이고요. 네. 평화는 예측 가능한 미래입니다. 사실 평화라고 하는 게 특히나 남북관계처럼 복잡하고 우리 이 정말로 사강에 둘러싸여 있는 이 복잡한 이 지정학 속에서 어떻게 그 균형과 어떻게 사실 그런 어떤 안정핀들을 우리가 많이 만들어낼 것인가 사실 중요한 거지. 네. 사실 약간 말도 안 되게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모두가 같은 이익을 공유하고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사실 저희가 요즘 국민들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다 보면 진짜 정말로 굉장히 큰 걱정을 하세요. 이 윤석열 정부 잘못하면 전쟁 내는 거 아니냐. 정말로 뭐 전면전까지는 아니더라도 예전에 워낙 지금 국정 운영이 퇴행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사실은 이런 어떤 이 북한과의 여러 가지 무력 충돌 사태를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이런 시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사실 그런 어떤 이 시절이 돌아오는 게 아니야. 그러면 정말 우리 경제고 안보고 다 무너지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까지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특히나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 본인의 무슨 정치적인 뭐 지금 확대 해석하신 대로 그런 네. 어떤 목적이 아니라 정말로 대한민국 우리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과정의 중요성 그리고 그 평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9.19 군사합의 같은 여러 가지 안전핀들을 만들어내는 어떤 정치적인 역할 이런 부분들의 중요성들을 이야기하고 싶으신 거죠. 저도 당연히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어떤 차원에서 9.19 군사합의든 예전에 있었던 판문점 선언 같은 것들을 저희가 복귀하고 지금은 사실은 굉장한 퇴행을 겪고 있기는 하지만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평화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를 국민적으로 함께 이야기하고 고민할 필요가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 안보 얘기가 나올 때 흔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어느 정부에서 도발이 많았는지를 생각해 보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보다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 북한의 도발이 훨씬 많았다. 이걸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고도화된 그 계기가 문재인 정부가 김정은에 속았든 아니면 뭐 의도적으로 속아주고 싶어서 속았던 것이든 간에 문재인 정부의 그 위장 평화 쇼 때문에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벌어준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 9.19 군사 합의를 통해 가지고 우리 전방이 사실 무력화됐습니다. 우리 스스로 무장 해제를 해버렸습니다. 네. 우리가 그 군사 분계선 주변 지역에서 우리 정찰 감시 자산이 북한의 정보들을 이렇게 감찰하고 있었는데요. 네. 그걸 스스로 안 하겠다고 이제 포기해 버렸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해놓고 나라를 지키고 국민을 지킨단 말입니까? 이걸 가지고 무슨 안전핀을 하는데요. 안전핀을 진짜 뽑아버린 거죠. 그 합의 자체가 안전핀을 뽑은 거다. 그렇습니다. 정말 북한의 핵이 북한의 자위적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진 분들이 저는 주도한 게 남북 군사 기본 합의라고 생각하고요. 이거 바로 잡아야 됩니다. 이거 바로 잡지 않으면 우리 국민 생명 지킬 수 없고 그리고 북한이 우리가 마치 윤석열 정부에서 미국과 일본과 이렇게 동맹 연대를 강화해서 북한과 러시아가 뭐 가까워진다고 말하는데요. 순서가 바뀐 겁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러시아가 했지 않습니까? 예. 이 지금 국제 질서가 신냉전 체제로 가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입니다.
그로 인한 북한과 러시아의 또 긴밀한 네. 공조,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우리도 미국과 일본과의 삼각 공조를 강화하는 것이고요. 똑바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네, 마지막으로 반박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신냉전 체제가 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최전선에 서서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미래를 걸고 싸우자라고 나서는 건 정말 모두가 죽자는 이야기고요. 사실은 저희가 여러 가지 외교안보적인 정책이나 이런 종류의 9.19 군사 합의든 여러 가지 판문점 선언이든 여러 가지 외교적인 수단으로 한평도 평화를 만들어낼 미래가 우리한테 달려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사실은 그냥 호전성만 가지고 하다 보니 최근에 정말로 북한과 러시아가 정상회담을 통해서 정말로 사실은 미사일 기술이든 여러 가지 이 무기에 대한 뭔가 고도화를 시도할 때 아무 지금 대책이 없는 상황 아닙니까? 윤석열 정부 지금의 이 북한이 러시아와 완전히 밀접하게 연결돼서 사실은 엄청나게 큰 이 국가적인 위기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사실은 저는 이 북한과의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윤석열 정부는 완전히 총체적으로 실패하고 있다. 네. 뭐 그 다른 평가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주제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국민의힘에 입당을 발표했습니다. 뭐 아마 합당으로 봐야 될까요? 합당입니까? 이게 입당입니까? 시대전환은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합당 논의를 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만은 일단 시대전환 내부에서도 반발이 있는 것 같고요. 최종적으로 당대당 합당 형식이 될지 네. 그 조정훈 대표와 시대전환 인사들의 어떤 좀 입당 형식이 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그렇죠. 뭐 같습니다. 당원들도 있고 그 당 네. 조직도 있을 테니까 그건 좀 지켜보면 될 것 같고 일단 이건 어떤 의미로 볼 수 있습니까? 다음 총선은 어떻게 생각하면 지난 대선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대통령은 바뀌었고 정권 교체했지만 아직 의회 권력은 민주당에 남아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정권 교체의 마침표 완성은 다음 총선, 내년 총선이고요. 내년 총선에서 정권 교체를 실질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 민주당에 반대하는 세력들과 저는 빅텐트를, 국민의힘 중심의 빅텐트를 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첫 시발로 아마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 그리고 이번에 또 남양주의 민주당 출신 전 시장 또 입당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점점 더 외연을 넓혀가면서 국민들에게 이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비정상을 바로잡는데 좀 국회가 힘을 보탤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달라 그렇게 호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예. 함으로써. 일단 조정훈 의원에 대해서요. 그 박용진 의원은 오늘 라디오에서 시대 전환이라기보다 자세 전환이다 뭐 이런 비판을 하기도 했던데 어떻게? 아니 뭔가 합당을 하든 입당을 하든 메시지가 조금 미래지향적이어야 되잖아요. 네. 시대전환이라는 이름에 진짜 걸맞으려면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냥 저희 민주당을 욕하시면서 가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게 도대체 뭐죠? 그러니까 그냥 기회주의 그 자체인 거죠. 그냥 예전에 뭔가 약간 껍빛단 리 같은 그냥 권력에 사실은 권력 가까운 데 가서 이제 본인의 이 뭔가 이 자리를 이 뭔가 이어가고 싶어 하는 사실 개인적인 욕망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게 아니라면 포장이라도 해야 되는데 저는 사실 뭐 저희 민주당이 예전하고 밖에서 보던 거와 달랐다 원내에서 보니 이런 얘기만 하시는 거 보고 너무나 실망해서 정말로 포장이라도 좀 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 외에 여러 인사들이 오늘 입당하겠다고 발표를 했죠. 말씀하신 그 지자체장도 있고요. 국세청장, 문재인 정부에서 국세청장 지낸 분도 지금 입당을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세청장은 장관급 인사고 인사청문회도 하는 인물이잖아요. 그 정도는 좀 문재인 정부에서 아픈 부분 아닙니까? 민주당에 있어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전혀 모르는 분이었어서 그리고 저희야 그때 이제 정치적으로 뭐 무슨 코드 인사 얘기를 엄청 많이 하긴 했지만 국민의힘이 저희야 사실은 관료 사회와 관료들의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큰 어떤 이 뭔가 이 부분을 할애하고 실제로 국세청 같은 경우에는 이 세무행정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실무적이고 정무적인 영역이어서 네. 저희 정치권에서 절대로 예를 들면 저도 이제 예전에 원내대표 핵심 스텝으로 일하긴 했지만 국세청장한테는 보고 한 번을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권력이 사실은 국세청 같은 이 뭔가 일종의 사정기관 역할을 할 수 네. 있는 기관들을 뭔가 이제 밀접하게 연결돼서 하다 보면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정말로 나라를 망칠 수 있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당에서도 이런 어떤 세무행정, 특히 국세청에 관련돼서는 거의 뭔가 이 전혀 밀접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고 거의 완전히 이제 관료들의 영역으로 저희가 존중해 왔었기 때문에 뭐 그런 분이 사실은 뭐 여당으로 입당을 한다고 그냥 본인의 이 의사이지 뭐 저희 당하고 연결되는 거는 사실은 전혀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마지막으로요. 그 조정훈 의원에 대한 비판이 있으니까요. 그 부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야당에서 보기에는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여러 당을 옮겼던 분을 그냥 받아들이는 게 과연 원칙이 있는 거냐라는 비판인 것 같거든요. 사실 그 비례 위성 정당 자체가 좀 어떻게 보면은 뭐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이고 좀 코미디 같은 거죠. 그런 상황에서 좀 불가피하게 탄생된 그런 정당이었고 또 조정훈 의원 또 그런 와중에 자신의 정치적 선택처를 당신은 민주당을 택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인데 지금 상황이 바뀌었는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까지 과거 이력을 다 문제 삼는다면 민주당에서도 제대로 그 살아남을 그런 비판에 살아남을 의원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입당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고요. 아마 방식은 조만간에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 민주당 장철민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